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좋지 못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장에 급락이 나오다 보면 일반적으로 오후장은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모두 정말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 하락이 나왔고 아직까지 전저점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저점까지 그 폭이 그렇게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오늘은 코스닥이 보다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2% 급락이 나왔고 그동안 박스권 내에서 갇혀 있었다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일단 시장이 끝났으니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옵션 만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좋지 못한 변동성이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옵션 만기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한번 이런 부분을 내일 시장 흐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방향성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반도체하고 인터넷 관련주는 지수 대비 조금은 선방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자, 코스닥도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여주었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외국인은 솔직히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도 그렇게 큰 규모의 매도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1%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매도 규모였다면 그렇게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10월 18일 이 당시에는 오히려 기관의 매도폭이 더 컸었고 또 외국인은 보합을 보여주었지만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매도 주체는 있었지만 매수하려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지수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연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정말 좋죠.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며칠 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알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첫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삼성 SDI, 카카오뱅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두산중공업,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우려했던 상황들이 있었죠. 최근에 미국 시장과 굉장히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이 부진할 때 그때는 정말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 S&P 500이 0.35%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0.6% 그리고 다우지수는 0.3%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많이 포시되어 있는 나스닥이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국내 시장이 정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 상승이 나올 때 별다른 상승도 없었는데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김없이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동조화된 모습보다도 하락이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도 0.6%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가 1.2%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은 중국 시장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남은 일주일간의 차트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전저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지켜보시고요. 저라면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그래도 코스닥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방향성이 조금은 하락적으로 기울었다고 보일 수 있는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하고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죠.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슬라에서 가족과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 원의 주식을 팔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약세로 연결이 되었고 또 국내 시장에도 2차원지 관련주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이런 업종들의 약세를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의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2차전지의 움직임도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내가 2차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움직임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장 막판에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그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굳이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가 NFT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의 모습이 나왔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NFT 관련주 중에서도 게임주 중에서 NFT 사업에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오늘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룽투코리아, 또 미투원 이렇게 게임주 중에서 NFT 사업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선별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저는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승률을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업종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빌이 상승이 나왔다면 단순히 이 게임빌의 개별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게임빌 외에 여러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이슈와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묶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이에요. 일단은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저는 수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수급이 받쳐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 실적, 모멘텀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오늘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선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뽑아본다면 저는 단연코 게임주 중에서도 NFT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뽑아봤고 굳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해본다면 두 번째로 바이오 종목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관련주들 셀트리온 그룹주 바이오 종목들은 이번 주에 정말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발표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국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 셀트리온 그룹주들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는지 세 종목 모두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들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게임주 중에서 대표적인 NFT 관련주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 이상의 급등이 나고 있고 또 장중한 때는 19%까지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빌도 마찬가지죠. 지금 22%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한 때는 상한가까지도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룽투코리아 이 종목도 1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 때는 21%까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미투원 이 종목은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중하대 16%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시가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주는 조금은 섹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NFT 관련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가장 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NFT 관련주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시장에 나올 때 오히려 이런 구간은 조심할 구간이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뉴스 기사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나온 뉴스 기사일 때 그때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같은 뉴스 기사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재료 소멸에 가까운 기사들, 그리고 여러 번 재탕이 되었던 기사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은 초입 구간에 나온 기사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버킷 스튜디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처음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것이 추석 다음에 이날이죠. 이때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유가 오징어 게임이 나왔었고 이 컨텐츠가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로 인해 많은 컨텐츠 관련주들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구간 내일 거예요. 정말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컨텐츠 관련주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제가 매수매도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시장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 이슈 그런 것들이 기사화됐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초입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에 따라 주가도 많은 상승을 보였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히 뉴스를 꼼꼼히 보되 이런 이슈가 조금은 신선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노출된 이슈인지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놓쳤다. 그렇다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어떤 재료와 이슈가 또 떠오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NFT 관련주를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떤 재료와 이슈가 또 떠오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포착해 보시고 조금은 초입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삼성전자의 지루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은 연일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하반기 배당, 특별 배당까지 합친 배당이 되겠죠. 주당 2,230원을 전망하고 있고 이 금액은 현 주가 대비 약 3%에 해당되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동안 3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되었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었다면 새로운 배당 정책을 통해서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조금 더 그 기간을 줄임으로써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잉여 현금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연말에 배당이 2,230원이 될 것이고 기존 배당과 비교해봤을 때는 주당 800원 정도 조금은 매력적인 배당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3%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작년에 매수했고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했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아니지만 주당 배당금이 이 가격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고 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만큼 4분기에 증가된 배당금을 꼭 받으셔서 언제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이제 정말 늦가을이 접어들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은 힘들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앞으로는 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